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취리 탈출 프로젝트 질문이 있습니다. 의 해커스잡 권준영입니다. 여러분들 저와의 과정을 통해서 좀 이 질문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제출 전에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다, 그죠? 여러분들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시작해 볼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맞춤법 검사를 합니다 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정말 이상한 게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가 최근에 본 거 중에 야, 를 되게 많이 쓰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다를 막 이렇게 흥분해서 여러분들 쓰다 보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이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꼭 봐요. 여러분들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에서 야, 얘가 야를 3번 써니까 떨어뜨려. 기업이 그러진 않겠죠. 다만 면접 과정에서 읽힐 때 뭐야, 성격이 이렇다더니 전혀 안 그렇네를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하고 있을 거니까 안 하고 있으면 해야 돼요. 일단 이거 필요한 거고, 그거 말고 사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질문에 대한 답이어야 돼요. 민망하겠지만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질문에 대한 답. 제가 더 쑥스럽네요. 자, 그래서 예시를 바로 드리면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요거 저랑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직무의 성공을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가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95% 이상이 어떻게 쓰냐면 제가 가진 역량은 이렇게 써요. 아니면 저의 역량의 핵심은 이것도 안 쓰고 이상하게 쓰는 경우도 좀 있겠지.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 제출 전에? 앞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직무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 문단 혹은 1에서 3문장 초반에 뭐가 필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업 직무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감 과정을 통해 구매를 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제 역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하나만 더. 여러분들 이거 워낙 중요해서. 엘모 그룹. 5대 그룹 중에 엘모 그룹이 여러 개가 있구나.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2개 중에 하나야. 엘모 그룹에서 그 질문이 되게 많았다. 최근에 한 1, 2년간. 학업 외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 쓰세요라고. 그럼 이것도 95%. 제가 생각하는 열정은 저는 다음 같은 열정 경험 아니면은 제가 10년 전 이렇게. 근데 그게 맞나요? 사실 제출하기 전에 딱 보면 내가 뭐에 관심이 있었고 그게 왜 관심이 있었는지 설명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이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된 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 관심이 많아서 봉사활동을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관련해서 좀 조직장도 맡으면서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경험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보통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앞에 1에서 3문장 정도를 커스텀해야 되는 질문을 50%에 육박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겨를 쓰는 게 낫지 이게 반영 안 되는 게 훨씬 큰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복부터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인사팀과는 내부 직원들도 인사팀과는 연락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연락하면 안 되겠지는 장난이고요. 여러분들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이력이 틀렸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2025년에 졸업했다고. 근데 이제 그게 제출이 됐거나 이렇게 이력상의 오류는 인사팀이나 관리자에게 연락해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자소서를 인사팀에 연락해서 수정을 해줘도 문제고 해주지도 않지만 해주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지금 얘기한 부분 중에서 성격적으로 이렇다고 하더니 이거 하나 사실 제대로 맞춰가지고 제출도 못했구나. 그 이력도 다 남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질문만 놓고 보면 이미 제출한 자소서를 인사팀이 10개 수정이 될까요? 라고 한 이 질문 자체는 너무 리스키하다. 리스크가 커서 저 같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 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도 자소서를 이제 막 한참 바쁠 때는 막 수백 개 이렇게 보잖아요. 좀 문장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면접 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어색한 걸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는 이유는 다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면접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구어체로 전환이 가능한 형태여야 되는데 맞춤법 검사기만 했을 때는 이게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제가 그래서 보통 학생들한테 메인이다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은 한번 이렇게 쫙 읽어보고 안녕하십니까 전 누구입니다 저 성격은 이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잘 읽히고 있나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눈으로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1단계 맞춤법 검사기 2단 중얼중얼 몇 자 된다고요? 한 10분이면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고치는 2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와우 루머 여러분들 오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너무 큰 그거다. 여러분들 이게 유효하려면 이래야 돼요. 삼성, LG, 현대, 롯데 이런 데서 내가 이번 자소서에서는 말이야 접속사 3개 이상을 쓴 애들은 반드시 떨어뜨릴 거야 여기 하는 거잖아요. 실익이 있어야 그걸 하는 거거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면 접속사를 넣어서 그것도 접속사를 남용해서 붙은 자소서 내가 한 2,000개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과 다르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접속사를 많이 쓴다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돼서 직무 역량을 체크하는 거 이게 기업들에게 실익이 있나? 전혀 없죠. 접속사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를 넣어야 문장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남용됐느냐에 대해 일부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 접속사 남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것도 이제 쓰지 말라.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약간 인사팀 경험이 이제 나온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히스토리가 나름 있어요. 자기소개서라는 게 두드러진 시점이 2000년대 초중반 때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아. 그전은 형식적이었던 거지. 저희 아버지도 자기소개서 썼습니다.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아진 시기가 있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 이후 IMF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이 자기소개서 되게 중요하다. 이걸 통한 어필? 그래서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강조해서 이제 학생들이 받으니까 저라는 표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소개, 나 소개서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에서 인사 담당자, 인사 팀장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여러분들 자소서니까 저라는 표현을 안 쓰시는 게 좋다.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조금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해서 얘기한 건데 최근 한 5년간 인사팀 담당자, 인사 담당자가 저라는 표현 쓰면 불이익합니다라고 말한 대기업이나 공기업 담당자 있으면 데려오시지 말고 모시고 오시지 말고 없습니다. 고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이드합니다. 500자 기준에 저라는 단어를 맥스 2번까지 쓸 수 있다. 그 정도면 자연스럽다. 근데 3번까지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첫 시작과 중간 단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그 정도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 다만 합리적인 여러분들의 의심이고 나름 히스토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적은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겸손하면은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여하는 거고 배우러 가는 거고 저는 아는 게 잘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뽑아주시면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막 이런 느낌이었다는 제가 가정을 깔고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언어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지칭할 때 저는 준비된 영업 담당자로서 준비된 인사 담당자로서 준비된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봐봐요. LG화학의 생산을 써요. 생산 기술을. 그러면은 준비됐다고 판단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준비된이라는 표현 괜찮다. 그리고 시너지라는 단어가 또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자신감 있는 사람은 제가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LG화학에 이러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라는 표현. 그래서 시너지라는 말이 한 번 이상 정도 들어가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완료할 땐 확신한다라는 표현이 좋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이어서 보면 저는 A와 같은 다음과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를 한두 번, 확신합니다 한두 번, 시너지 한두 번, 준비된 한두 번 이런 단어들로만 조금 섞어서 몇 천자 중에 섞어 넣어도 이 친구가 나름 자기 핵심 역량과 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가지고 있구나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자소서 검토할 때 이제 어떤 걸 좀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되는지 좀 알아봤는데 아주 간단한 거다. 맞춤법은 당연합니다. 뭘 위해서? 자소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들 면접에서 엄청 많이 읽힙니다.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거 왜 그랬어요? 막 이렇게. 그때를 위해서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제일 해야 되는 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소서 문항이 10개면 4, 5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초반에 1문단이나 혹은 첫 문장, 두 번째, 세 번째 문항에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나 네 질문에 답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차용하고 여러분들 준비한 걸 복붙하고 이런 방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거 대기업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여러분들. 꼭꼭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취린이 탈출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권준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꼭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또 이어 관련돼서 저 이렇게 썼는데 맞아요? 아니요? 이런 거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강의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